자, 계속해서 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37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전 시간에 우리가 개괄 내용을 다 살펴봤고 이제 간단한 절차만 남았어요. 거기 보면 1번의 신고 기한, 다시 한번 줄을 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금일이 아니라는 것 주의를 요하고요. 자, 2번 신고 의무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 의무자에는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직거래했냐 중개업자가 개입됐냐로 나눠지는데 거기 1번을 보면은 당사자 직거래 방금 봤듯이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아까 일방이 거부했을 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2번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중개업자가 즉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되고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신고 관할청. 아까 봤듯이 신고 관할청은 사무소 기준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우리가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중개업자가 강남구에 사무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강남에. 근데 이자가 하남시에 하남시 신장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억짜리를 매매를 해줬어요. 이자가.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이 사무소 기준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신고관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남구는 등록관청이 되겠죠. 처음에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는 신고관청.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 신고사항은 넘겨보면은 자, 우리가 실거래 신고는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신고할 때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신고서. 이런 거야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든지 서류를 또 아니면은 구청에 가면 직접 비치돼 있어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이 매매만 아까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매매계약서는 원칙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에 작성할 내용이 그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계약서를 안 내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들은 당연히 보면은 1번의 당사자 누가 사고 팔았는지가 당연히 신고 사항이겠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계약일 이런 걸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3, 4, 5번을 묶어서 보면 어떤 부동산인가를 특정 지어줘야 돼. 3번의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4번의 종류 5번의 면적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 얼마에 매매했냐 7번 조건기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조건기한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부했듯이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 기한 이런 게 있죠. 기한은 도래가 확실하고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걸 조건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다 기재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8번은 개공의 인적사항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 8번은 중개거래 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7가지만 기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서 물었어요. 당사자가 할 때는 어디까지 하느냐 7번까지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면 8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면 이제 신고 방법이 나와요. 그럼 신고 방법은 크게 우리가 2가지예요. 직접 내가 시군구에 아까 신고관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느냐. 우리 IT 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 전자 인터넷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방법도 원칙은 2개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번이 목차가 방문 신고로 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가면 2번에 전자문서라고 돼 있죠. 책이 이렇게 딱 나누어서 기술되어 있고 목차를 먼저 보면 그 다음에 방문 신고에는 다시 1번을 보면 당사자 신고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가면 아까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공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딱 목차의 틀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방문 신고에 직거래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중개거래의 경우에 개공이 신고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자, 그러면 당사자 신고는 또 이미 봤듯이 거기 기억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자,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신고서의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이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및 날인이었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걸 제출할 때 시군구에 직접 두 사람이 꼭 가야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 제출은 1인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써졌잖아요. 제출은 1인이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은 대개 매도자가 하겠어요? 매수자가 하겠어요? 당연히 매수자가 하는 거지.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매도자는 잔금 받고 집에 가기 바쁘지 뭐 매수자가 제출까지 해주겠어요? 물론 부자지가 아니면 모르겠네. 아버지 거를 아들이 샀으면 아버지 나 출근이 하니까 아버지가 신고하세요. 이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남남간에는 다 매수자가 되게 가겠죠.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 그 에울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신고서 제출 때 계약서는 내지 않는다. 거기 써졌죠? 잘 기억해야. 니은번 단독신고. 세 번째 줄을 보면 자,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거기다 줄체하여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들고 와야 돼.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은 계약서 안 낸다고 그랬죠? 근데 혼자 올 때는 왜 혼자 왔는지 매도자가 거부한 사유서, 여기다가 정말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때는 계약서 사본을 들고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디귿번에 신분증 제시는 신고자들은 다 가지고 와야 돼. 다. 여러분들 관공서 가면 등본, 주민등록 등본만 떼도 다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죠. 오른쪽에 니을번 신고서 제출 대행. 대행이라는 것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직접 신고관청에 가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해서 대행,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이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법무사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등기를 되게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신고해서 이걸 들고 등기소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세 번째 줄 봐봐요. 당연히 대행자인 법무사도 신분증 자기권을 항상 가지고 가야 돼. 이때 거기다 줄체하여 거기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이임한 당사자의 자필서명, 매수자의 자필서명이 돼요. 그 법인은 당연히 인감이고 자필서명에 있는 위임장 동글뱅이 그리고 제출을 이임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법무사가 갈 때는 당연히 자기 거 신분증은 기본이다니까 관공서는. 그리고 아까 이임장에는 이런 민법하고 달라. 이런 민법에서 대리권을 이임할 때는 되게 이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죠. 근데 우리는 인감도장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자필 서명이라고 하는 거야. 법인 빼고는 우리는 인감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사본. 그래서 매수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서류. 그 다음에 2번. 개공이 가는 경우. 당연히 개공도 자기 거 신분증 가지고 가는 건 당연하고 그 기억번에는 네 번째 줄만 봐봐요. 공동중개 나오잖아. 끝부분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라. 이 말은 모두가 다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뜻이고 물론 제출은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거고 항상. 디귿번. 대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도 자기가 직접 가려다가 대행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대행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행자, 중개업자의 대행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보조원은 심부름도 시킬 수 없어요. 보조원은 암짝에 쓸모없어요. 사실은 그 품위유지도 없고 다만 말은 많으니까 비밀은 지켜라겠지. 이분 다들 하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험에서 내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 심부름도 시키지 마라. 그 보조원은 상팔자요.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주의할 점은 해가지고 네 번째 줄을 보면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와 달리, 아까 법무사와 달리 그 말이야. 소공이 갈 때는 개공의 이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를 주의하겠지. 그래서 소공은 자기 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아까 개공 거의 이임장이나 신분증 사본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여기 법무사는 이임장 가지고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소공이 갈 때는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네 거 신분증만 가지고 와라. 그럼 이게 왜 그럴 것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용신고를 해야 해야 안 해야 해요? 아, 소공이나 보조는 업무 개시 전에 다 했어야 되잖아. 신분증만 가져오면 이자가 어느 중개업소에 근무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겠지. 굳이 중개업자 거 이임장이 필요가 없겠지. 고용신고 하니까. 그러겠지. 법무사는 고용신고 해야 안 해요? 중개업자의 직원인가? 그러니까 법무사는 이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전자문서. 거기다가 써놔요. 이 전자문서는 큰 의미 없고 대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알면 돼.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행이 일체가 안 돼요. 대행이 안 된다는 것은 남의 이름으로 인증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야 돼. 본인. 그래서 전자문서는 대행이 안 된다. 그거 외에는 그거 안 읽어도 돼요. 넘겨보면 자 6번에 신고필증의 이제 발급. 아까 지체 없이 해주라고 그랬죠? 이걸 들고 등기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거민은 의뢰된다고 그랬지? 아까 조문에서 다 본 거잖아. 지금 이제 복습이잖아. 그 다음에 7번 금지행위. 자 1번에 아까 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요구. 2번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삼촌이 해줬다. 3번 아까 이슬처럼 살 수 없다. 조장 방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처벌된다 이 말이야. 8번에 1번으로 가면 장관이 거기 세 번째 줄 끝부분 검증체계를 어떻게 한다? 구축 운영한다. 그래서 누가 운영하냐도 한번 물었지.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2번으로 가면 신고관청은 여기다가 검증하고 3번 신고관청은 결과를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세무서장 아까 한 거 조문 지금 다 줄쳤잖아. 그래서 국세 뭐야? 지방세 과세자료라겠지? 오른쪽 페이지 있지. 왼쪽에 있는데 그거를 봐. 오른쪽 3번이지. 2번 3번. 그거 읽어서 뭐하게.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신고 내용 조사. 거기 보면 자 세 번째 줄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까 뭐요? 계약서나 거래대금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다 줄쳐라 있잖아. 계약서 대금 증명자료. 그러면 그 2번으로 내려가면 조사 사유 그 필요 없고 맨 밑에 2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넘겨보면 그 1, 2, 3, 4, 5번 네가 5가지가 써졌는데 여기서는 2, 3, 4, 5를 묶어요. 이게 대금 증명서면이야. 2, 3, 4, 5가 2번 봐봐. 입금표나 통장 사본. 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얼마에 거래했는지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요. 그러겠죠? 요즘은 다 계좌 이체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자금의 출처. 매수자들은 돈을 어디서 났냐? 대출 받았냐? 뭐 예금 해야겠냐? 주식 양도해서 팔았냐? 4번 매도인 너는 받은 돈을 예금했냐? 아니면 다른 용도 동글뱅이 어디다 지출했냐? 그러면은 매수자가 준 돈과 매도자가 받은 돈을 흐름을 보면 5억인지 4억인지 다 조사할 수 있잖아. 이걸 대금 증명서면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내라고 요구받고 안 내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야. 그래다 써놔.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본 거예요. 거기는 제재 때문에.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1번은 얼마냐? 그건 과태료 500이에요. 1번은. 계약서는 돈 주고 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 나중에 제재는 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지금 70% 이상을 설명을 했어요. 기본 과정에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도 나머지 부분은 쉽게 이순환 때 정리가 되는데 거기 3번의 정정이나 변경은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제 한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버려요. 일주일만 지나면. 그것은 이제 이순환 때 하는 것이고, 넘겨보면 한 장을 맨 밑에 하단에 3번만 봐봐요. 해제 신고라고 되어 있네. 해제를 봐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렸어. 이 말은 매매가 깨져 버렸다니까.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매수자가 뭐 중도금 잔금을 안 줘버렸다. 아무튼 계약이 깨졌다. 이자가 103조나 민법 104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수 위반 폭리행위 등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이자가 미성년자면 취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지. 통정 허위 표시 무효지. 이거 다 민법 얘기라니까. 그래서 해제 무효 취소됐을 때, 계약이 깨졌을 때,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당사자나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꼭 해야여 재량이야. 재량이지. 그래서 해제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한 이후에 매매 계약이 깨져버렸을 때는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신고서 작성 제출이 나오는데 2번에 1번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 줄만 봐봐요. 해제 신고서라는 서식이 이런 구청에 가면 있어. 그래서 직접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방문 또는 전자로 할 수 있다. 그것만 줄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해제 신고도 꼭 내가 해주려면은 직접 갈 수도 있고 방문 운동 삼아 아니면 집에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필요 없고요. 뭐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은 지금 기본서라 구정 맞추려고 다 써놓긴 했어 조문을. 그럼 밑에 3번을 내려가면 확인서 이제 고맙지 해제해 줬으니까 그럼 해제 신고를 즉시 어떻게 해라 발급해라. 그래서 신고서를 발급을 즉시 하라고 되어 있죠. 큰 3번 지금 교재가 다 남바가 붙어있고 목차가 달려있잖아. 그래서 해제 신고 해주면 확인서를 즉시로 발급해 주라고 되어 있잖아. 그거 얘는 없어요. 이제 줄친 거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됐고요. 넘겨보면 4번에 제재가 나오는데 제재는 아직 뭐 외울 때는 아니고 거기 1번에 보면 3천만 원 나오죠. 금방 줄쳤으니까 그 두 번째 줄 봐봐. 거래 대금증명 서면 있잖아. 아까 통장 사본이나 입금표를 말하겠지. 그게 3천이야. 그 다음에요. 그 4번 봐봐. 2번에 500만 원짜리 4번. 거기 보면 대금증명 외라고 돼 있지. 외 동글뱅이. 그게 이제 거래계약서를 말한다니까. 2번 500만 원짜리에 4번 양가로. 그래서 아까 그것은 체크했기 때문에 본 거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제재까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거래 신고가 지금 의무자가 누구고 아까 의무자가 실거래 신고 대상이 뭐고 방문이냐 전자냐 대행이 가능하냐 안 되냐 이런 것 간단하게 기억해야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아까 단독 신고로 갈 때는 사유서하고 뭐요? 계약서 사본을 들고 가라 했잖아. 원래는 계약서 안 내는데 단독으로 할 때 그런 거 주의한다니까. 소공은 대행을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뭐야? 대행이 안 되고 소공이 갈 때는 이임장 필요 없죠? 자기 거 신분증만 가지고 가라겠죠? 아까 체결일로부터 60일이요 잔금이요. 체결일로부터 60일이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요 사무소 소재지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음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요. 이제 2주 지나면 또 고개 숙여버려. 고개도 못 들어 물어볼까봐. 그래서 그 389페이지로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가 이게 서식이에요. 서식. 이 서식을 작성해서 한다 이 말이야. 이게 그 구청에 비치되어 있어요. 참고로. 넘겨보면 391페이지.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인 토지법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쪽으로 실거래 신고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외국인도
실거래 신고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지.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 짱꼴라들이 제주도 땅 많이 사죠. 그 왕서방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 팔고 간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송도 쪽에 니혼진들이 많이 사지 또.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외국인. 자, 거기 8조를 봐봐요. 조문을.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동글뱅이. 이 부동산 등을 그랬어. 작년에 외국인 토지법에는 토지만 돼 있었는데 이제 토지가 없어지고 부동산 등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체결했을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은 60일. 체결일 60일이네. 똑같네. 실거래가 신고도 체결일로부터 60일이었지. 여기도 60일이네. 외국인 관련법. 여기는 날짜를 외워야 돼요. 2번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받았어. 이런 것들은 계약 외에다 동그라미 치아요. 그러니까 1항은 계약이었지. 2항은 계약 외라고 되어 있네. 상속이 계약인가요? 경매가 계약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계약 외는 외국인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있죠? 아버지는 김칠덕이고 아들은 버나드 김이지. 아버지 칠덕이가 돌아가시면 버나드 김이 상속을 받죠. 요즘 하도 애들은 니차드 김, 버나드 김 뭐 많지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거기 보면 여기는 두 번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상속이니까 김칠덕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번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우리는 국적 변경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국에서는 쪽팔려서 못 살겠다. 차라리 이민 가자. 헬 조선을 버리고 그래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의 토지를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이자가 뭐예요? 신고를 해주면 돼. 두 번째 끝부분에 계속 보유가 나오지. 계속 보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구조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허가 동글뱅이 8조는 신고라고 되어 있지. 허가와 신고는 다릅니다. 그럼 이제 허가는 세 번째 줄 봐봐요. 체결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가는 다 사전에 받는 것이요. 사전. 신고는 사후요. 8조는 사후 신고, 사전 허가 이렇게 구별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허가받을 지역을 그 1, 2, 3, 4 네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법률 4개만. 그 1번에 보니까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그 군자에다 동글뱅이 치면 돼. 한 자씩 따서 외워버려요. 이것도. 문화재보호법 문자. 자연환경보존법 자자. 4번에 야생생물보호법 야자요. 그래서 군문자야 이렇게 외워버려요. 순서대로. 군대 문자는 암호를 쓰지.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없어요 이제. 넘겨보시면 그래서 외국인 특례법 여기는 조문을 보면은 사후 신고가 있어요. 사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 허가라겠죠. 그럼 사후 신고에는 지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조문에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차가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증여나 여러분 증여 계약이죠. 무상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죠. 두 번째 거기 보면 계약 외라고 되어 있지. 상속, 경매 뭐 이런 거, 판결 이런 대표적인 거, 환매, 합병 뭐 이런 게 있어요. 5개. 세 번째 계속 보유. 이렇게 지금 나눠서 기술되어 있어요. 거기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지. 그 교재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토지 취득 허가라고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허가는 아까 군 문자야 이렇게 여부를 하겠죠. 그래서 간단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동안 자주 나왔지. 자, 그러면 교재를 자세히 이제 조문을 봤으니까 이렇게 교재가 써져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줄을 치는 거예요. 즐거운 줄 치는 시간이야. 줄 치는 재미가 쏠쏠하죠. 새 책에다가 지금 색깔을 섞어가면서. 근데 의미 없거든. 그게 조금 남겨놔요. 에? 다치지 말고 3월달에도 좀 쳐줘야 되잖아. 3월달 어디다 치려고? 또 5월에 또 한 번 쳐줘야 되는데 나중에 덮어치면 책 찢어져 버리는데. 조금씩 남겨놓으세요. 내가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면 감나무에 감을 딸 때 감을 한두 개 남겨놓지. 그런 정신으로 남겨놓는. 감을 다 따버리네. 한 개도 안 남겨놓고. 몇 개 남겨놓죠. 왜 남겨놔요 그게? 그렇지. 그 까치밥이라고 그러지. 그게 우리 조상들이 이제 나눔의 미덕이었거든. 이게 그거에 다 따먹어버리니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민가까지 내려와 버리고 이제 민가에서 난리 나버리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그 미덕을 발휘하세요. 다 쳐버리지 말고. 자, 그 1번을 봐봐요. 계약이한 부동산 취득 신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그 계약을 동글뱅이 치세요. 그 가로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을 제외한다고 돼 있네. 가로가. 그럼 뭘 말해? 무슨 계약을 말해? 물어보고 있잖아. 네? 매매를 말하겠죠. 아까 실거래가 신고는 무슨 계약만 한다고? 매매, 이제 잊어버리면 매매합니다 앞으로. 네? 그러니까 가로가 매매를 빼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증여하고 교환만 써놨지 지금. 그래서 곤잘레스도 실거래 신고 하라겠지? 그래서 가로가 그 말이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눈에 띄어야 되는데 볼펜 색깔만 눈에 띄어요 지금이. 계약을 체결한 때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줄체하여 신고해라. 그래서 그 밑에 그 증여 교환계약 써놨잖아. 그러면 만약에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이걸 안 해버렸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는 왜 빠진다고? 실거래 신고를 하니까 외국인 토지법으로 또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 아까 외국인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계약 외입니다. 거기 가로에 보면 상속 경매도 있지만 가로에 보면 환매, 판결, 합병 5개가 있지. 그래서 계약 외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민법으로 말하면 민법 187조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 187조가 법률 규정이죠. 186조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계약 아니에요. 계약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여기에 위반되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계속 보유. 계속 보유는 아까 뭐라고요? 국적 변경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한국의 땅은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유라고 그래요. 보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속 보유하려면 세 번째 줄이라니까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요.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 많이 떠난다. 헬조선이다. 지금 요즘 여러분들 보면 살맛이 안 나죠. 아무튼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참 민족들이에요. 보면은 지금 또 북한은 난리가 났지. 황태자 김정남이가 또 암살당하고 필살. 이게 또 남한은 지금 뭐예요? 태극기와 횃불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대단한 나라예요. 이 한반도 손바닥만한 땅에서. 예? 그래서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남한이에요. 세계에서 짱꼴라. 뭐 그것들 뭐냐 이거요. 예? 근데 또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하게 북한이에요. 그렇잖아. 엊그제도 미사일 쐈잖아. 대단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면 사화당쟁, 끝없는 파, 고라파, 미도파, 양파 해가지고 대윤, 소윤,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나눠서 그냥 칼부림만 납니다. 이 나라.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나가죠. 또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부터 잘못됐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반공과 또 자유 이게 싸움이었잖아. 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는 뭐야? 또 이제 70년대는 유신과의 싸움, 80년대는 군사 독재와 민주화의 싸움. 그렇잖아. 민주화가 좀 되는가 했더니 뭐야? 이제 횃불과 태극기의 싸움. 영남과 호남의 싸움, 지역 갈등. 이거 다 누가 조장한 거야? 다 정치인들. 우리 서민들은 착한데 지금도 그래요. 촛불과 횃불이 싸우잖아. 진보와 보수. 끝도 없어요. 보세요 앞으로. 그래서 살 맛이 안 나죠. 요즘에 보면. 요즘은 정의와 부정의 싸움이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보수 진보 떠나서 정과 부정은 드러났잖아.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뭐 할 말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가치관 우리 헌법에 보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다 우리 헌법에 보장이 돼요. 물론 사상의 자유. 어떤 가치관을 갖냐는 다르지만 공직이나 정치인들은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정체성 막 변절돼 가지고 막 권력 하나 보고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국민들이 헷갈려 죽겠어. 이게 동창들이 따라다니냐고 뒤에 지역 후배들이 따라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뭐 헬조선에서 젊은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젊은이들이 지금 대학학을 졸업하자마자 10,000명의 신용불량자가 나오고. 지금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안타깝잖아. 졸업 시즌이 됐지만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실업에서 헤매고 있고 신용불량이 되고. 왜냐하면 다 대출받아도 대학 다니는데 취업이 안 되니. 대출을 못 갚아 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뭐 정치인들은 뭐 관심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중국 해가지고 4강이 한반도를 놓고 뜯어먹으려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여러분 극동지역, 우리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낮은 선봉지역의 개발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는 1대1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동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항, 얼지 않는 블라디보스톡.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노저스 같은 사람은 이미 여기에 다 투자를 했지. 근데 우리는 남북한이 한 발자국도 못 나와. 우리가 지금 먼저 가서 미래를 향한다면 그 투자를 하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이미 러시아나 중국은 다 투자를 하고 막 3천억짜리 다리를 다 놓아줘버리고 공짜로 북한을 좀 투자하는 거지. 점령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앞으로 후손들, 어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먹고 살아가는 거지, 지금 아웃사이더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지금 들썩거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 한국의 대한민국 정치의 시계는 멎어버렸어. 제로. 그리고 촛불과 싸워야죠. 아마 우리 지금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들한테 방관자로 굉장히 비판받을 거라고 봐요. 그 시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 민초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있었지. 아,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보면은, 그때 그 백성들은, 국민들은 뭐 한 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어쩔 때는. 그럼 앞으로 20, 30년이면 후손들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했냐? 자격증 땄다니까.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 있고 부끄러웠다. 에이, 떠나자. 그래서 요즘 이민 애들이 뭐, 개를 만들고, 뭐, 스타들을 하고 온다고 그러잖아.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한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1840년 산업혁명으로 경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지. 막 그랬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 전에 뭐, 이 사람들 굉장히 피해를 본 게, 그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으로 다 건너가 버리지, 미국으로. 그때 중상인들이나 지식인들이 다 건너가 버리죠. 영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죠. 기술자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 가 버리니까. 막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었지. 그러다가 한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어요. 인재들이 빠져나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실이죠. 막 떼국놈들이 뭐예요?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우리 인재들을 막 빼가잖아. 막 3배, 4배씩 준다는데 돈을. 막 지금 막 그런 얘기 교도에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 이제 지식인들은 또 다 이제 이민 가버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예요?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중개사만 남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사고 팔기 운동, 전 국민의 공인중개사화. 이제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아무튼 그 시대의 흐름을 좀 봐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계속 시간이 끌고 시계가 제로를 멈춰버리는 거. 자, 뭐 잠시 딴 얘기 했고 이제 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허가를 봐봐요. 허가대상.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을 봐보세요. 1번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허가받았을 때는 또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 법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허가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단서는 아직 몰라도 돼요. 아무튼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럼 1번에 보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존법, 야생, 생물보호법, 그 군문자야 외워야 요. 이게 이제 국방상 여러분 군사기지 시설보호법. 뭐 비무장지대 외국인들이 땅을 샀다.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오발탄을 쏘아가지고 전쟁을 유발시켜버린다든지. 그럼 국방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문화재보호. 불국사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땅을 사가지고 또 문화재를 훔쳐갈 수도 있죠. 뭐 불상을 들고 와버렸다든지. 자연환경 보존법 나오죠. 그 생태계. 그 써있잖아.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법이. 또 우리 또 국민들이 또 뭐예요? 전에 보면 생태계가 좀 많이 파괴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 옛날에 방생한다고 외국에서 희한한 것들 들고 오죠. 막 이구아나를 메고 오고. 강에 뭐 방생. 예. 그런 것은 요즘 많이 수정됐다고 그래. 옛날에 막 그러잖아. 그리고 또 돈 되는 또 이상한 뭐 짐승들 데리고 와서 사육시킨다고. 그러다가 또 돈 안 되니까 방치해버리고. 그런 것들이면 생태계 막 파괴해요, 지금. 요즘에 좋은 소식 나왔죠. 뉴트리아. 뉴트리아, 그 서양치. 막 몸무게 하나 10kg씩 간대, 5kg, 10kg. 쥐가. 낙동강 지역에. 그것이 국내 쥐라든가, 곡식 이런 것, 고기 다 잡아먹어. 생태계가 다 깨져가지고. 빠가사리를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 고유의 빠가사리.
그것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최근에 그하고 뉴트리아 그거 포상금 걸려 있었잖아.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준다고. 안 잡았어 사람들이 별로. 그러다가 최근에 그놈이 웅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곰의 웅담보다 더 많대. 지금 어부들이 고기 안 잡는데 그거 잡는다고 지금 뉴트리아 대소탕에 들어갔어요 지금. 하루에 전화가 100통씩 온대. 그거 좀 잡아달라고. 그것이 웅담다는 바람에 이제 족속이 면하게 돼 있는데 다행히. 옛날 황소개구리가 또 그랬죠 한때. 황소개구리 그게 다 이제 이 생태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환경 보존법, 그 창녕 우포노비라든가 지리산 일대 이런 데가 생태계 보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보호법, 수렵방지 이런 거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군문자야 이렇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토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에요. 15일.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란 뜻이에요. 2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받아버렸어. 그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야. 2-2. 제재도 기억이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 그런 얘기예요. 무효.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사후신고 사전 허가를 받고 나눠서 계약이냐 계약 외냐 보유냐 기간하고 제재.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 허가 처분 여부는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 부정하게 허가받은 자는 2-2로 처벌됩니다. 곤잘레스가 2-2. 이 정도. 그리고 넘겨보면 뭐 신고 허가 신청 서류 이런 것은 지금 하지 않아요. 큰 틀을 잡기 바래요. 자 이제 4절로 가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 이게 원래 이제 공법에 있었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공법에서 이제 우리 법으로 옮겨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허가를 우리 법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10조를 보세요. 그 조문이 써졌으니까 먼저 조문을 한번 일독을 하고 교재를 정리하겠어요. 2번 설명한다는 거죠. 내가 뭐 토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도권은 거의 뭐 95% 뭐 이상이 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내가 이번에 내 토지를 좀 팔려고 그래요. 매매 허가구역에서. 그럼 여러분들 아다시피 사전에 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뭘 받아야 한다고?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는 다 사전이라니까. 그럼 민법에서 지금 유동종무효 하셨나요? 유동종무효. 허가구역에서 나오죠. 유동종.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는 원래 무효지. 확정무효. 근데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전제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이게 뭐예요? 이걸 유동종무효라고 그러지. 다 이게 종합이 우리 과목은 또 민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매매 전에 미리 지금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봐봐요. 그 10절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딱 꺼내야 돼. 이게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허가 지정권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투기적 거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지정하는 목적은 투기 방지, 집가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게 있을 때 그 네 번째 줄 5년 이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게 기간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서. 그 다음에 이 허가의 목적은 투기 방지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투기 방지가 목적이다. 세 번째 지금 지정권자는 두 사람으로 나와 있죠.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그 1번을 봐봐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 그때는 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두 개 시도에 걸친 지역을 우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일 한 개 시도지.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하남 지역을 일부를 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시 도지사가 하는 거지. 가장 기본이야.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하려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두 개 시도에 걸쳐서 일대를 몇만 평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장관이 하고, 경기도 중에 일부 구리만 하겠다. 구리 지역, 하남 지역, 경기도. 그런 것은 경기도지사가 한다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얘기야. 간단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일단 원칙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 페이지 2항. 그러면 장관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밑에 중앙도시계획, 그 밑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동글뱅이. 그 다음에 3항으로 오면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이것을 지체 없이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내용을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주고, 만약에 시도지사 네가 지정했을 때는 장관은 모르지. 이 장관이나 기초단체장에게 다 통지해주라. 이 지정한 자가 단체장들에게 통지하라. 그런 의미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면 통지받은 시군구청장, 해당 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나요? 또 등기소장.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면 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해야지. 공시법.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첨부해야지. 아까 우리 실거래 신고필증 첨부한다고 했죠. 그래야 등기소장이 이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등기소장에도 알려주라.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공고는 7일 이상입니다. 공고는 7일 이상. 열람은 15일이지. 열람 15일. 지금 우리가 15일 2주 전에 여러분 보증설정 제도 기억나나요? 중개업자 사고대에서 보증기관이 지급을 해줬어. 보증금을. 그럼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계속 하려면 며칠 내에 재설정해야 돼? 15일이었지 그때. 15일 나왔네. 보증기간 15일.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 특례법에서 외국인이 허가 불허가 처분은 며칠 내? 금방 15일이라고 앞에서 줄치고 왔잖아. 지금 강의실에 메아리도 안 빠져나갔네. 15 들리네. 또 여기 15일이지? 그럼 7일. 아까 얘기했죠? 자격증 등록증 며칠 내에 반납. 뭐 쓰기만 해봐야 맨날 필요 없어. 뒤에 다 있었는데 찾아봐야지. 징하게 써서 하는 거. 어제 일산에서 두 사람 출연했어요. 빨리 쓰는 사람.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에요. 선풍기 날개보다 빨라요. 두 사람 출연했어요. 지금 강남에 한 사람 선택됐고 한 사람 더 출연해요. 노원에 두 사람 있어요. 나중에 3월달에 한번 경합을 붙입니다. 어느 학원이 1등인가. 그럼 1등에게는 상장 주겠어요? 환불 조치하겠어요? 1등은 환불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합격 못 하거든. 그 사람 속해서 따로 가라고. 그래서 맨날 쓰기만 한다니까. 책을 찾아서 자꾸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그 5번을 봐봐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이다. 동그라미 치아요. 지정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5일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6번을 보면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근데 그 사유가 없어졌어. 예, 투기가 잠잠해졌다니까. 그럼 해제해 줘야 되겠죠.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이나 지정 해제, 축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했다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해제해 주세요. 이제 축소해 주세요. 너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요청에 이유가 있으면 해제, 축소 해야 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럼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이런 것을 지정해놓고 계속 방치해버려요. 그럼 쉽게 말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또 선거 때 돌아오면 막 해제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제 요청의 이유가 있었을 때만 지금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축소나 해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바로 발생하겠지. 에? 지정이 5일이고 축소나 해제는 바로 발생해요. 에?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정을 받으면 불이익하지. 불리하잖아 국민이. 불리한 것은 경과 규정을 두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5일을 주고 축소나 해제는 유리하지. 이거 바로 시행해도 되잖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법적 감각이에요. 리걸 마인드. 항상 국민에게 유리한 건 바로 시행해줘. 어떤 법이든. 그러나 불리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이 오고 예측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을 바뀌어도 여러분 법이 바로 시행이 안 되잖아. 보통 6개월 1년씩 걸리거든. 경과 규정을. 그런 식으로 축소 해제는 유리하기 때문에 뭐라고? 바로 발생하고 지정은 불리하기 때문에 5일이요. 15일 같은 소리 해본데 5일이다. 그래서 4번, 5번, 6번 기억을 하세요. 자, 그 정도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398페이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조문을 기본서가 다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기본서를 보면서 좀 쉬었다가 쭉 정리를 하겠어요.